안녕하세요. 배드민턴 4차시 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드민턴 서비스와 타점에 따른 다양한 스트로크 배웠었죠. 오늘은 경기 전략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오늘이 배드민턴 마지막 시간이고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배드민턴 치는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해해 보도록 합니다. 교과서 304페이지입니다. 배드민턴은 자기 코트의 빈 공간을 적절하게 방어하고 상대 코트의 빈 공간을 노려 공격해야 한다. 배드민턴은 셔틀콕이 상대팀 코트 바닥에 떨어지면 이기는 경기죠. 그럼 상대팀이 치기 어렵게 빈 공간을 노려서 치는 것이 기본 경기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빈 공간을 노리는 방법이 단식 경기와 1대1 경기와 복식 경기 2명이서 같이 팀을 이뤄서 하는 2대2 경기 방법에 따라서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단식 경기 전술과 복식 경기 전술을 나눠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식 경기 전술 보면 첫 번째, 상대를 많이 움직이게 하는 공격. 단식은 혼자서 넓은 코트를 감당해야 하므로 많은 체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스트로크 기술로 상대를 많이 움직이도록 해야 상대의 체력을 떨어뜨려 좋은 공격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셔틀콕을 앞뒤로 준다거나 좌우로 번갈아 가면서 주면 상대가 많이 움직여야 하니까 체력이 딸리겠죠. 그래서 다양한 스트로크를 통해 상대를 많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다양한 스트로크, 콕을 멀리 날리는 스트로크 뭐가 있었지? 그죠? 하이 클리어나 아니면 콕을 짧게 네트 앞에 떨어뜨리는 스윙은 뭐가 있었어? 드롭과 같은 이렇게 클리어나 드롭을 번갈아 가면서 준다거나 아니면은 좌우 방향을 바꿔가면서 내가 상대한테 셔틀콕을 주면은 상대 체력이 떨어져서 빈 공간을 노려서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코트의 중앙, 홈 포지션 수비를 봅시다. 다음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 신속히 홈 포지션, 코트 중앙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풋워크가 능숙해야 한다. 홈 포지션은 내가 치는 코트의 중앙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중앙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콕이 이렇게 사방팔방 어디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콕이 앞으로 오든 뒤로 오든 좌우로 오든 어디든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풋워크는 여러분이 앞뒤 좌우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스텝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직접 스텝은 배울 수가 없으니까 경기를 할 때는 항상 코트 중앙에 위치해야 하고 빠르게 움직여서 이제 사방팔방으로 오는 콕을 치고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한다? 다시 홈 포지션, 코트 중앙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스트로크 한 다음에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 내 코트 중앙, 홈 포지션을 지켜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교과서 304페이지를 보면 단식 경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별 다양한 전술이 나와 있는데 이제 구체적인 전술이니까 참고로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식 경기 전술입니다. 복식 경기는 2명씩 팀을 이뤄서 2대2로 하는 경기죠. 첫 번째, 팀에 알맞은 대형을 선택한다. 두 선수 간 실력 차이 및 공격 수비 상황에 따른 다양한 복식 경기 대형을 이해하고 선택해야 한다. 해서 복식 경기 대형 3가지가 나와 있는데 밑에 사이드 바이 사이드 대형, 업앤백 대형, 로테이션 대형 나와 있는데 암기하지 마세요. 용어는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어떤 상황에 내가 파트너와 어떻게 서야 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경기 상황에 따라 위치가 변하겠지만 주로 좌우로 섰을 때를 우리가 수비 대형이라고 하고
앞뒤로 섰을 때를 공격 대형이라고 하는데, 경기를 할 때 좌우 앞뒤로만 계속 서 있는 게 아니라 경기 상황에 따라서 좌우로 섰다가 앞뒤로 섰다가 우리가 로테이션을 하죠. 그걸 우리가 로테이션 대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렇게 영상을 듣고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일단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고요. 우리 등교 주간에 쌤이 다시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조금 어렵더라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좌우로 서 있는 거 우리가 주로 수비 대형이라고 하고, 이렇게 두 번째 앞뒤로 서 있는 걸 우리가 공격 대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로테이션 대형은 공격 시 앞뒤로 쓰고 수비 시 양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쓰는 거 우리가 로테이션 대형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대형만 알고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 상황에 따라 대형을 변화한다. 자, 앞에서 우리 배웠던 좌우, 앞뒤, 로테이션 대형을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상대가 셔틀콕을 높게 띄워주면 우리 팀은 업앤백 대형으로 전환하여, 자, 업앤백 대형이 뭐였어? 앞뒤로 쓰는 거였죠. 앞뒤는 무슨 대형이었지? 공격 대형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앞뒤로 섰을 때 상대가 셔틀콕을 높게 띄워줬어.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은 스매싱 또는 드롭으로 공격을 하고,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이제 네트 앞에 떨어진 공을 푸시나 헤어핀으로 공격을 준비한다. 반대로 동료가 셔틀콕을 높이 올려주면 같이 뒤로 물러서서 수비할 준비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배드민턴을 좋아하고 좀 자주 치는 친구들한테는 쉬운 내용일 수 있는데, 배드민턴을 처음 접하는 친구들한테는 이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해서, 지난 시간에 쌤이 배드민턴은 상대에게 어떤 공을 주면 안 된다고 했죠? 뜬공을 주면 안 된다고 했죠. 뜬공, 높은 공을 주면 안 돼. 왜 안 되지? 셔틀콕이 이렇게 높이 날라오면 상대방이 위에서 막 때릴 수가 있잖아. 스매싱이든 푸시든. 그래서 뜬공은, 내가 상대한테 뜬공을 준다는 거는 상대한테 공격 기회를 주는 거야.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네트형 경쟁인 배구, 탁구도 마찬가지야. 네트를 넘어서 내가 네트보다 너무 높은 공을 주면 그냥 바로 때려 맞는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렇게 때리는 스트로크가 뭐가 있었지? 스매싱과 푸시가 있었죠. 그럼 상대방이 우리한테 뜬 공을 줬어. 우리가 높은 공을 받으면 우리는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럼 우리 아까 공격 대형이 뭐였지? 앞뒤로 서는 거였지. 그렇게 서서 뒷사람은 스매싱이나 드롭으로 공격을 하고, 나는 네트 앞에서 네트 가까이에 오는 공을 헤어핀이나 푸시로 공격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우리가 상대한테 콕을 높게 띄워주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상대가 우리한테 공격을 할 테니까 우리는 수비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수비 대형이 뭐였지? 수비 대형은 좌우로 서서 있는 게 수비 대형이었어.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앞뒤는 그냥 단순하게 공격 대형이다. 좌우는 수비 대형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뜬 공이 오면 우리는 공격 기회니까 공격 대형으로 쓰고, 우리가 만약에 상대한테 공을 띄워줬어. 그럼 이제 상대가 공격할 거니까 우리는 수비 대형, 좌우로 서야 된다. 이렇게 조금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상황별 다양한 전술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체육 시간에 이걸 실제로 배드민턴 경기를 해보면서 내가 빈 공간에 공격을 해보고, 내가 파트너랑 좌우 앞뒤로 이동해보고, 이렇게 직접 해보는 게 더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론으로 먼저 알고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체육관에서 이걸 직접 실천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배운 거 정리해보면 단식 경기에서 경기 전술 2가지 뭐였지? 첫 번째, 다양한 스트로크를 통한 상대방의 빈 공간 노리기. 두 번째,
홈 포지션 지키기. 이 두 가지 기억하시고요. 복식 경기에서는 첫 번째, 팀에 알맞은 대형 선택, 그리고 상황에 따른 대형 변화, 공격 대형, 수비 대형, 앞뒤 대형, 좌우 대형 기억하시고요. 여기까지가 배드민턴 지필평가 시험 범위입니다. 배드민턴 1차 시부터 4차 시까지 복습 꼭 하시고요. 어려운 부분은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고, 그래도 어려우면 클래스팅에 선생님한테 질문 올리셔도 되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등교해서 우리 1시간 동안 지필평가 정리할 시간 있으니까 그때 꼭 질문하도록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안녕.